자, 우리가 115번 할 차례지. 자, 115번 가보자. 자, 115번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너네는 잘 듣나? 자, R에 뭐라고 돼 있어? 115번? 마이너스 3보다 그거 바꿀 거야. 이렇게. 1에서 3까지로 바꾸자. 1에서 3까지. 자, 가보세요. 자, 일단 뭐 PQR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수직선으로 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필요 충분 뭐 이런 말 나왔단 말이야. 자, 화살표 방향 봐보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 지어서 한번 해보자면 P면 R이다, R이면 Q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집합으로 따지면 P, R, Q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수직선에 뭐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P가 제일 작을 거고 Q가 제일 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P가 제일 작을 거래. 그럼 여기가 A가 있다고 해보자. A보다 크다. 이게 P야. 자, 그다음에 R. 자, R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지. 근데 요 놈이 얘를 포함하려면 얘가 중요하겠지. 얘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4가 여기에 있을 거고 이렇게 가줘야 돼. 그 다음에 1, 3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요게 R.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Q를 해볼 건데 Q 이거는 큰 크작작이지. 큰 크작작이야. 그리고 B가 0보다 크다고 문제에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야겠네. 이게 전부 다 포함을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지. 얘가 Q.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되는 거네. 자, 그럼 뭐 끝났네. 자,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A랑 4 봤더니 등호 들어가도 괜찮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지. 자, 그러면 뭐 끝나가네 이제. 자, 여기서 B가 1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B의 최대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의 최소는 4가 되면서 둘이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뭐 간단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렇지 이전에 했던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16번. 자, 116번 보면 자, 여기 오타 x 있어야 돼. x k 플러스 2 다음에 x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q가 납입이 위한 필요 조건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한번 또 느껴보자. 자, 이렇게 2차 부등식 나왔을 때는 우리 그 생각해야 되지. 큰 크작작이냐 사이값이냐가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그럼 우리 포함관계 같은 거 할 때 아무튼 명지 문제 풀 때는 사이값이 더 편하다. 뭐 이것도 알고 있고 우리.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잠깐 보면 P는 사이값이야. Q는 큰 크작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대로 일단 화살표 방향 기쁘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P가 사이값인데 낫을 붙여놨으니까 큰 크작작이 돼버렸고, 얘는 원래 큰 크작작이고 너무 별로지. 물론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 근데 그냥 별로야. 그러면 자, 그래서 대우로 바꿔버리자. 자, 그러면 not Q이면 P가 될 거고, 이제는 둘 다 사이값이 되는 거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대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자, P랑 Q가 어떤 놈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서 1116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써볼게. 자, P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뭐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고, 자, 이 놈은 112K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우리 not Q가 필요하니까 not Q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할까? 그렇지. K가 2보다 큰지 작은지 2인지가 너무 궁금하지. 자, 쪼개서 한번 생각해볼게. 자, K가 2보다 크면 사이값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요 얘기인데 K가 더 크니까 2에서 K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K가 2일 수도 있는 거지. K가 2라면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요거 요런 상황이니까 이러면 해가 x는 2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K가 2보다 작으면 K에서 2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요게 not Q인데 not Q가 P에 포함돼야 되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얘는 K가 누군지 모르고 K 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요거 먼저 그려보고 요 안에 요 놈들이 들어간다 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자, P를 먼저 크게 그려보면 이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Q는 세 가지로 쪼개서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냥 한 방에 여기다가 그려볼게. 자, 첫 번째 상황이라면 2에서 K까지야. 2가 대충 뭐 요쯤 있다고 치면 첫 번째 상황이면 2에서 K까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일단 요게 P 안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라면 그냥 x가 2 그냥 여기 얘기하는 거고 뭐 포함돼 있지. 이미 P 안에 포함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이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 이런 느낌. 자, 그러면 결국은 K가 녹색 상황일 때 K가 6보다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이 보라색도 마이너스 1보다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써보면 뭐 이런 게 되겠네, 이런 게. 근데 이제 이거를 엄밀하게 잘잘하게 쪼개서 써보면 첫 번째 상황은 2보다 크면서 6보다 작다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K가 2가 괜찮다는 내용인 거고, 영원히 그렇게 병원 갔다 와서 세상 불쌍한 비련의 주인공처럼 앉아있지 말고. 자, 세 번째 상황이면 요거잖아. 2보다는 작으면서 뭐 이렇단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싹 다 합쳐버리면 결국 뭐가 되겠어? K의 범위가 요게 되는 거지, 여기. 이해됐지? 자,
다시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쪼갰어. 그래서 요 나큐들이 이 흰색 P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상황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2보다 크다고 했고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먼저 보면 세 번째 상황은 뭐냐? 요 범위인데 결국 K가 -1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돼. 근데 2보다는 작다고 했고 그럼 K가 2일 때는 어쩌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얘네가 흰색에 들어갔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K가 2여도 이 회가 P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K가 2도 껴준다. 그래서 -1에서 2까지, 2에서 6까지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약간 컴퓨터로 만약에 하고 있다면 사실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뭐 살짝만 해보면 이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보여주기가 거시기하긴 한데 이 상황이고 2는 여기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K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막 요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면 K가 어디까지 되냐 요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1부터 6까지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고. 맨날 뭐가 찍어야 돼. 원래 반장이 없어지면 반장 대인이 하는 거지. 권한대네. 잘해야 돼 권한대는. 아니 저그안 올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 엄청 안 올렸더라. 네. 자주 안 먹었어? 그 너네 시험 기간 너네 수업 안 올 때 이거 왠지 올라오고 있다. 참 걸리는데 올라오고 있어. 보지 못해. 오늘 올려야겠다. 나처럼 일주일에 몰아서 있는데. 한 2주 나 잘렸어 그래도. 자, 그 다음 117번. 자, 117번 보면 자, PQR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일단 뭐 이번에는 이제 뭐 느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번에는 부등식이 아니고 원소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말 그대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집합으로 시작을 해서 집합으로 끝나는 거면 그냥 우리가 집합 문제 풀듯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 보면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이제 꼬리를 물고 있진 않지. 꼬리를 물고 있진 않고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고 또 다시 P가 R의 부분집합인 거야. Q랑 R의 관계는 뭐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자, 미리 얘기하자면 118번이 좀 많이 어려울 거고 117번도 약간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 마플에도 있는 문제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자, 한번 봐볼게 일단. 근데 뭐 얘는 뭐 엄청 어렵진 않고. 자, 일단 우리 이제 원소로 접근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 집합 문제 배울 때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그렇다는 건 P의 원소는 4 하나밖에 없어. 그럼 4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R의 부분집합이니까 4가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Q부터 해보면 자, 4가 요 놈일 수도 있고 저 놈일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제곱이 4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이제 느낌이 한번 와줘야 되는데 집합 문제에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소문자 A 값 같은 거 나오면 집합 A, B 다 써보고 진짜 맞는지 확인 뭐 이런 거 했었지. 자, 그거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A제곱이 4래. 그럼 A 값이 또 2개가 나와.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쪼개가지고 A가 2일 때 한번 해보자. 자, P는 뭐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Q랑 R을 다 써볼 거야. 자, 그럼 A가 2면 Q는 4랑 B가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R도 한번 써보면 자, A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에다가 A가 2니까 2B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그때 문제들이랑 좀 다른 건 문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어쨌건 중요한 건 4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4가. 그럼 여기엔 있으니까 됐고 얘는 4가 아니니까 무조건 요 놈이 4여야 하는 거지. 그러면 B가 누가 되는 거야? B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4, 2도 괜찮고 1, 4도 괜찮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A가 2고 B가 2래. 그러면 이때의 A 플러스 B의 값은 4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때 Q는 4B 이렇게 될 거고 R은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B가 될 거야. 자, 이때도 4가 중요해. 그러면 요 놈이 4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B가 마이너스 2란 얘기. 4 마이너스 2 괜찮고 마이너스 3, 4 괜찮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때의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마이너스 3은 절대 아닐 거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지금 A 제곱밖에 안 했어. B도 해봐야 돼. B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B가 4일 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B가 4일 때도 Q랑 R을 한번 써보면 A 제곱이랑 4가 되는 거고 R은 A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고 B가 4라고 했으니까 4A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또 4가 있어야 돼. Q에는 이미 있고 그럼 또 R이 중요한 거지. 그럼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4라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25, 4 괜찮고 그 다음에 4, 20 뭐 다 괜찮은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B가 9가 되는 거고 자, 요게 4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러면 A가 1이 되는 거고 이때는 A 플러스 B 값이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중에서 최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9가 되겠지. 9.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자, 118번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119번 먼저 좀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기억나겠지만 자, 4가 요놈일 때 요놈일 때를 다 했어. 그 다음에 굳이 여기까지 건들 필요 없는 거지 우리. 자, 119번 가보자. 자, PQRS 어쩌고저쩌고 막 있어. 자, 봤더니 일단 P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랑 R은 필수. 그리고 기억 니은 이거 어쩌고저쩌고. 자, 봤더니 이거 뭐냐면 3단문법 문제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단문법 문제가 옛날에는 그냥 P이면 Q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면 이번에는 필요 충분 뭐 이런 얘기로 바꿔놓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살표 방향 봐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네는 뭐 같은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고리를 살짝 봐보면 R에서 P로 갈 거고 P에서 S로 갈 거고 Q는 R이라고 필충이니까 똑같은 놈이다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자, 이거 3단문법 문제니까 원래는 대우도 다 써놓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 문제만큼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낫은 하나도 없고
기억 니은 디귿도 낫은 하나도 없어. 뭐 굳이 디귿 쓸 필요 없겠지. 자, 그럼 바로 가보자. 그러니까 요것만 신경 쓰면 되지. R이면 P이다 참, R이면 S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Q이면 S이다도 참, P이면 S이다도 참. 뭐 요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자. 자, 기억 보면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Q이면 P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거야. R이면 S다도 맞는 말. 자, 디귿 보면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S이면 Q이다는 없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되겠지.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118번 할 거예요. 좀 어려워 이거. 잘 봐봐. 자, 집중을 해도 어려우니까 집중 잘해야 돼.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제 나중에 뭐 K의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 P이면 Q이다가 돼야 되고, 이런 포함 관계가 나와줘야 돼. 자, P 몇 차 부등식이야? 자, 4차 부등식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안 안 배웠어. 물론 뭐 좀만 응용하면 풀 수 있긴 있는데 뭐 풀라고 하지 마. 풀라고 하지 말고 4차가 나왔다면 이거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일단. Q는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요거는 뭐 고지고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4차를 고지고대로 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뭔가를 약간 돌려 풀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만의 특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어떤 게 보여? 완전. 똑같은 거. 그렇지. 뭐? 영은이 X. 요 부분이 똑같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자, 잘 봐봐. 우리가 편의상 얘를 A, B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B야. 자, 이제 저쪽에다가 좀 써보면 지금 P가 있고 Q가 있어. 자, P는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여기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지금. 자, 0까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니까 0 빼고 부호를 한번 적어볼게. 얘는 B가 마이너스란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A는 뭐 뿌든 마든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써보면 뿌마 마마가 원소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 얘는 뿌마 아니면 마뿌여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려면 요거는 포함이 되니까 괜찮지. 근데 얘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를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이 원소는 P에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존재를 해야 되고 얘는 존재를 안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워져. 좀 잘 봐. 일단 요거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잠깐 구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야 요거. 자, 잘 봐봐. 뭐 얘를 이차함수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을 따로 좀 생각을 할 거야. 자, 이 안쪽 부분은 B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바깥쪽은 B가 플러스인 상황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가 어째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B가 플러스일 때, 네, 마이너스일 때, B가 마이너스일 때 A는 뭐여야 돼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자,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A는 플러스여야 돼 일단은. 자, 요 범위에서 A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괜찮아?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요게 일단 포인트야. 지금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올 거거든. 자, 요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요 부분에서 봤을 때 뿌마가 존재해버리면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A-가 있어선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 A-가 있어선 안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서 A가 플러스면 된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 내가 빗금 쳐놓은 전 구간에서 꼭 A가 플러스여야 될까? 아니지. 자, 봐봐.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Q란 말이야. 그럼 P가 꼭 요거 다일 필요는 없지. 예를 들어서 P가 요만큼이어도 되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B가 마이너스일 때 A가 플러스인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물론 지금 우리가 0을 빼고 얘기하고 있는데 0도 다 포함시켜야 돼 이따가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B가 플러스인 구간에서 A-는 절대 없어야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 A 플러스인 부분이 존재만 하면 되니까 어떤 같은 느낌인 거지 이제. 자, 요걸로 이제 해결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도 좀 어려웠는데 또 어려운 게 나와야 돼.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 근의 위치 했던 거 기억나냐? 1학기 때 근의 위치. 어떻게 지금 중간고사도 까먹었는데 어떻게 1학기를 물어볼 수가 있냐는 듯하게 하면 안 되고, 영원아, 근의 위치 기억나? 뭐 어디에 있지? 사표평면이야. 근의 위치 얘기하니까 뭐 근이 어디 있었어요? 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사표평면. 2차 부등식에서 했었어. 혜원이 기억나? 근의 위치?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꽃길이 기억나? 꽃길이? 네. 와, 꼭지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 꼭지점 그 꽃길이 꼭지점
이랑 기준점이랑 판별식. 아, 자, 일단 하다 보면 얼추 기억날 테니까 잠깐 봐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두 근이 같이 노냐 따로 노냐 뭐 이런 거 했던 건 기억나지? 그러니까 했었던 건지만 기억나면 돼 일단. 뭐 그런 거 있었어. 간단하게 적어볼게 이거는. 적고 지울 거야 이거.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 그럼 두 근이 같이 노는 거야 따로 노는 거야? 따로지. 자. 기준점으로 구간을 나눴을 때 두 근이 같은 구간에 있는지 다른 구간에 있는지 보는 거야. 다른 구간에 있잖아. 그럼 이건 따로야. 따로면 기준점의 y좌표만 보면 된다고 그랬고 f2가 0보다 작다. 뭐 이걸 하면 됐었고. 자, 내가 이거 수업을 할 때 뭐라고 나 매번 얘기하니까 확실히 너네한테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너네 선배들도 보면 이게 고2, 고3 때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나와. 지금도 원래 단어는 옛날 건데 지금 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꾸준히 나오거든. 근데 계속 다 까먹고 있어. 그래서 제발 나중에 내가 또 설명하는 일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뭐 결국 발생했고. 자, 일단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두 근이 다 1보다 크다. 이러면 얘는 같이 있는 거지. 뭐 두 근이니까 따로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같이 있는 거잖아. 자, 같이 있으면 꼭 끼기를 봐야 된다고 했고 꼭 x도 뭐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기준점의 y좌표 여기니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큰데 뭐 상황에 따라서 같다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 오케이? 자, 요 부분은 이따가 살짝 프린트를 하나 뽑아줘야 되나? 어쨌건 이런 게 있었어. 일단 지금 내가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살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 얘가. 그래서 이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 자,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라색으로 A를 그려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A가 우리 누구냐면 요놈이야. 요놈. 뭐 앞에 Y는 뭐 이거 있다고 치고 함수라고 치자고. 자, 얘를 그려볼 건데. 자, 요 바깥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지금? 안 된다 그랬지? 바깥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안쪽에서 위에 있는 놈이 존재를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거 괜찮냐? 네. 괜찮지? 플러스인 부분이 있잖아. 그치? 얘는 어때? 돼요. 얘도 되고 얘는 어때? 안 돼요. 돼요. 플러스 되지? 이해됐어? 자, 요런 상황이야 지금. 자, 그러면 내가 근의 위치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근의 위치할 때는 두 근이 있는 상황을 얘기해. 최소한. 그러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르게 있거나 최소한 중근이라도 되는 상황만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붕 떠 있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근의 위치랑 비슷하지만 내가 이제 말을 한번 적어보자면 요거 이따가 살짝 다르게도 한번 해볼게. 잠깐 쉬었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 근의 위치와 비슷하긴 해. 근데 이제 다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요게. 자, 이럴 때는 무작정 근의 위치만 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 기준으로 좀 푸는 게 좋다라고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더 좀 체크를 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꼭지점의 위치 같은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없지.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지금 내가 원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다 되는 상황이야. 그럼 판별식을 얼른 구해보. 판별식 먼저 구해놓고 들어갈게. 판별식은 k제곱 빼기 4k가 될 거야. 자, 그러면 판별식이 k제곱 빼기 4k인데 얘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요게 k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일 때도 한번 봐봐. 자, 이렇게 보면 자, 판별식이 0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거든. 자, 꼭지점의 위치 상관이 있을까 얘도? 상관없이 다 되는 거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 범위에서 플러스인 부분이 있잖아. 그치? 어디에 위치하든 간에 이 부분에서 플러스인 부분이 존재할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다 돼. 그러면 판별식이 얘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k가 0이랑 4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지금까지 쓰진 않을 건데 합쳐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는 확보가 된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생각해볼게. 이때는 제약 조건이 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자, 판별식이 0보다 큰데 만약에 요래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 가운데에서 다 밑에 있잖아. 위에 있어야 되는데 딱 요거는 네. 돼. 왜냐면 우리 지금 0 빼고 얘기한 건데 0 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돼. 뭐 요런 거는 네. 되는 거지. 좋아. 자, 그럼 결국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요것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경계점은 이따가 등호 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근의 여기서만 근의 위치가 성립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거 같이 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꼭 x부터 가볼게. 자, 꼭 x가 2분의 k인데 요게 2, 마이너스 2랑 3 사이에 있어라. 자, 그럼 2를 곱해주면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냐, 기준점의 y좌표 a라고 했으니까 그냥 a 마이너스 2라고 할게. a 마이너스 2 여기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대입을 해보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등호 들어간다고 했어.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 자, 그러면 뭐가 되냐, k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3도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3k 더하기 k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k가 작다니까 k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별식인데 지금은 우리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칸 좁으니까 바로 써버릴게요.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자, 그래서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요게 다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돼. 다 겹치는 지점. 자, 먼저 마이너스 4에서 6까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전부 다 겹치는 부분 여기지 여기.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자 그래서 요놈은 지금 뭐가 되냐면 이거랑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지금 나온 세 가지를 다 합쳐버리면 되는 거지. 수직선에 안 그려봐도 나오지. 자,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까지, 0에서 4까지, 4 포함 4에서 2분의 9까지. 오케이? 뭐 굳이 다 써보면 지금 이거를 싹 다 합쳐버리면 결국 요게 나오는 거네. 요게. 그럼 이게 최소 최대 곱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약간 틀어서도 해볼 건데 그래도 복잡한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래도 막 이런 식들이 복잡한 건 마찬가지인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석 정도만 해볼게. 이따가 이렇게 찍고 잠깐 쉬자. 자, 그 118번 어차피 계산은 복잡하다고 했어. 근데 약간 다른 해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자 어떤 거냐면 자, 잘 봐. 아까 여기 지금 P가 이거고 Q가 이건 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제 뭐냐면 어쨌건 여기서는 두 개를 생각해야 되고 얘를 하나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만 생각해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이라고 했을 때 가정 쪽이 하나만 생각해도 돼야 좀 더 편하거든. 그래서 대우를 한번 써보면 물론 큰크작작으로 나오니까 뭐 이럴 필요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크작작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결론을 두 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더 편할 수도 있어. 해석하는 데는 계산은 어차피 똑같이 복잡하고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거야. B가 0보다 크면 그냥 바로 그 저기부터 써버릴게. 자,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렇게 이제 바꿔본다면 얘가 플러스이면 얘도 플러스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플러스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 범위가 요거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아까 막 뭐 B가 마이너스일 때 어쩌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이 바깥 다시 미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바깥쪽에서 요 놈이 플러스이면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 바깥쪽에서 요 B가 A였지. A가 플러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어버리니까. 그래서 요거가 된다. 부터는 이제 똑같아. 자, 다시 이렇게 바꾸면 바깥쪽에서 얘가 플러스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만 되는 거죠. 물론 경계선까지도 가능한 거고.
경계선까지 그려본다면 이것도 이제 가능은 한 거. 근데 이제 요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버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해석할 때는 요게 좀 더 편하긴 한데 어차피 계산은 복잡해. 어차피 계산은 뭐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분이라면 이제 밑에가 많아 보이네. 아 그렇지.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 거지. 자, 그 다음에 120번 해보자. 자, 이거 잘 봐봐. 자, 거짓말 문제거든. 거짓말 문제가 있어, 이제 명제에서. 자, 4명의 용자 A, B, C, D가 있는데 뭐 진술을 했대, 저렇게. 자, A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진술을 했고, B는 A, B, C, D가 전부 다 범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C는 D가 범인이 아니다. D는 C가 구라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이 A, B, C, D가 진술을 했는데 한 명이 구라를 쳤대. 한 명만 거짓말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구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자, 지금 이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뭘 밝혀내야 될 것 같아? 뭘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그렇게 풀면 좀 더 복잡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을 기준으로 풀면 좀 더 불편하고 범인을 기준으로 풀어야 조금 더 편해.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범인일까를 정해놓고 거짓말한 놈을 찾아나가는 거야. 오케이? 거짓말을 A가 했을 거야 라고 해서 범인을 찾는 게 아니고 A가 범인일 거야 하면서 거짓말한 놈이 누굴까를 찾아나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지금 우리 범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A가 범인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놓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찾는 거야. 자, A 나는 범인이 아니다. 거짓말했지? 거짓. 자, B는 자 A, B, C, D가 범인이 아니래. A가 범인인데 범인 아니라 그래서 얘도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 A가 범인이라면 2명 이상이 거짓말한 거니까 이건 틀린 거야. 얘는 아닌 거고. 자, B가 범인이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A 나는 범인 아니다. 진실 진실. 자, B A, B, C, D 다 범인 아니다. 불하지. 거짓. 다음에 C로 가볼게. D가 범인 아니다. 맞는 거지. D. 자,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C는 진실인 게 밝혀졌는데 D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범인이라고 해보자. 자, A 나는 범인 아니다. 진실. 자, B는 뭐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C 보면 D가 범인 아니다. 맞는 말. 또 D도 거짓이네. 그럼 또 아닌 거네 이거. 마지막으로 D가 범인이라네. 자, 여기서 함부로 그럼 D네 하면 안 돼. 5번에 보면 A, B, C, D가 다 범인 아니다로 있어. 자, D가 범인이라면 A 나는 범인 아니다. 진실. B A, B, C, D 범인 아니다. 거짓. C D가 범인 아니다. 또 거짓. 이것도 아닌 거지. 이 말은 A, B, C, D가 다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범인이 하나이면서 거짓말도 한 명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 A, B, C, D 말고 딴 놈이 범인이다가 되는 거야. 단 범인 한 명은
아니지. A, B, C, D 말고 다 다른 누군가. 범인이 이 중에 있다고 한 건 아니잖아. 오케이? 경찰을 되게 존중하지만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경찰이 헛다리 짚은 거야. 지금 상황이. 뭐 이해됐지? 그렇다고 뭐 경찰을 무시하는 발언 아니야. 괜히 오해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거짓말 기준으로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답은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데 나는 거짓말 기준이 좀 더 힘들어. 자, 봐봐. 자, A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보고 범인이 누굴까를 볼 거야, 지금은. 자, 그럼 A가 거짓말을 했대. 그러면 나는 범인 아니다. 그럼 범인이 맞는 거지, 지금. 범인이 맞는 거야. 자, B는 참말을 했어. A, B, C, D가 범인 아니라 그랬어. 얘 참말인데. 어긋났지. 틀렸고. 자, B가 거짓말을 했대. 자, 그러면 A는 참말을 했어. 나는 범인 아니다. 그럼 범인 아니야. 자, B가 거짓말을 했대. 그럼 누군가 범인이 있다는 뜻이지 그냥. 뭐 지나갈 수 있고. 자, C를 보면 C도 참말을 했어. 범인 아니래. D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자, D는 아니어야 돼. 자, 그러면 D가 참말을 했거든. 자, C가 지금 참말을 한 건데 진실을 얘기한 건데 D도 참을 얘기했는데 C가 거짓말을 해. 뭔가 어긋났지 지금. 요런 거에서부터 뭔가 좀 더 헷갈려. 거짓말을 기준으로 하면 뭔가 좀 헷갈려 이게. 그 다음에 C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볼게. 자, 얘만 거짓말했고 다 참말을 한 거야. 자, 그럼 범인인지 아닌지를 위에다가 쓸 거. 얘 참말, 범인 아니다. 얘 다 아니다. 참말이니까 다 아니어야 돼. 자, C는 거짓말을 했어. 그럼 D가 범인이란 얘기니까 또 틀린 거지. 자, D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A 참말을 했어. 얘는 범인 아니야. B도 참말을 했어. 그럼 다 범인이 아니야. 자, C 참말을 했어. D가 범인이 아닌 거? 맞아. 근데 D가 거짓말을 했대. C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거짓말이야. 맞는 말이지. 자, 요게 맞는 상황인 거야. 이게 맞는 상황이니까 A, B, C, D 중에 범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즉, 굳이 따지면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해서 범인이 누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까지 간다면 네가 거짓말을 했다가 또 이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거짓말을 했냐고까지 물어보지 않는다면 범인 기준으로 푸는 게 더 편해. 알았지? 거짓말까지 물어본다면 여기에서 찾는 게 이제 또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거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지. 그렇지? 그럴 때는 범인 기준으로 푸는 게 좋은 거고. 거짓말을 누가 했냐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거짓말을 기준으로 푸는 게 이제 찾기는 더 편해. 근데 해석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일단 요거 찍어. 지금 몇 분이야?